네,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IT 투톱이 다시 돌아왔고 반도체주들 힘내주고 다양한 섹터들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2739선 지나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이상 올라가면서 888선에서 움직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것도 만회하려면 더 많이 강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가 먼저 머님을 통해서 섹터 흐름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 오늘 붉게 물들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반도체 쪽도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다시 이제 85,500원대까지 회복됐습니다. SK하이닉스 4%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2차 전지주 그동안 또 많이 쉬어갔었는데 오늘 일단은 좀 다 같이 오름세 나타냅니다. 엔캠 같은 또 전해액 관련주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바이오 쪽도 일부 종목들 오늘 또 강한 불 켜고 있고요. 자동차, 금융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철강 쪽까지 괜찮은데 오늘은 그동안 올랐었던 이 조선 해운 쪽은 또 빠진다. 그리고 엔터 쪽도 파란불 깔려있다라는 부분 정도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개장 특징주로는 삼성전자 체크해 볼게요. 이제 실적 발표 하루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85,000원대 회복하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뭐 이제는 당연하게 10만 원 그 위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에 또 이사님께서 85,000원의 목표 주가 제시해 주셨었는데 넘어섰잖아요. 추가적으로 전략 챙겨볼게요. 네, 일단 그 HBM3E와 관련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말씀드렸던 가격이고요. 젠슨왕이 어쨌든 얘기를 끌어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뉴스로 관해서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은 85,000원에서 9만 원이면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결국 비메모리 쪽에서도 추가적인 수주가 폭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비메모리 수주가 터지게 된다면 저는 지금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보다 좀 더 높게도 설정할 수 있는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의 실적 개선이 중국 쪽에 물량 쓸어가기에 일부 기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하반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냐도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죠. 물론 대형 IT 업체가 계속 그 디램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매수 강도가 줄어들었을 때 삼성전자를 포함한 레거시 반도체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목표가를 추가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고 비메모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그때 비중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 비중에 이익 극대화를 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아예 물량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 실적 발표 이후에 일시적 흔들림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조금 담아보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트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비중을 좀 늘리기보다는 비메모리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 혹은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체크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 보유를 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내일 또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변동성이 나온다면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들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올해 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저PBR주로 꼽히면서 정말 멋있게 올라줬었잖아요. 근데 그 효과가 이제 좀 끝난 건지 최근에는 많이 좀 눌려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요. 주가가 왜 다시 하락하는 건지 하나씩 차근차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그냥 가격 조정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뭔가 배경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우리 워낙에 지금 전기차 쪽의 수요 부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인가요? 네, 근데 현대차가 전기차 쪽에서 잘하고 있지만 전기차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일본 업체들처럼 나름 하이브리드의 비중을 또 현대차는 올해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현재 주가 조정은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레거시 업체들의 전반적인 주가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업체들을 다 넣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그림이 너무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신고가를 가고 있는 GM과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한 폭스바겐 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살펴보시면 양 증시 모두 독일도 그렇지만 GM도 지금 양 증시가 모두 사상 최고치 혹은 연중 최고치 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포드는 약간 다르고 GM은 저렇게 차가 잘 팔리는 것도 아닌데 신고가에 가 있고
폭스바겐은 독일 증시, 유럽 증시의 상대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여전히 좀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일부 모멘텀이 있는 GM이라든지 또 최근에 차가 정말 잘 팔리고 있는 일본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런데 현재 다음 그림에서 또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현대차는 어쨌든 성장 모델이 미국 쪽에 있는데 미국 쪽에서의 어떤 실적이나 판매량, 그다음에 마진율에 따라서 현재 주가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이 약해지면서 나타난 주가 조정과 그다음에 배당락과 관련된 매물 이후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부분도 하락의 조정 요인이기는 하지만 좀 더 본질적으로는 오늘 리포트의 제목이 편한 실적, 그 다음에 불편한 주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데, 근데 그 과연 편한 실적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없는 그런 지점들이 현재 다른 레거시 자동차들과 좀 더 독특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대차의 흐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레거시가 아무래도 좀 더 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하이브리드카 비중 높은 쪽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비교해 보니까 중국 비중이 또 높은 쪽은 중국 업체들의 영향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를 해봤고요. 앞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위험하다, 좀 봐야 되는 변수 있을까요? 네, 일단 비용 측면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실적 추정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년보다 판매 대수나 전체적인 실적이 플랫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관점이 이어지려면 적어도 판매 대수도 견조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마진율도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두 가지를 한번 보시죠. 지금 2018년부터 원가율이 꾸준하게 떨어졌습니다. 자, 원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팔면 팔수록 마진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렇게 떨어진 원가율이 더 떨어질 거냐, 플랫하게 갈 거냐, 올라갈 거냐가 문제인데, 옆에 지금 보시면 인건비는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 시장, 가장 주요한 핵심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서 프로모션비가 계속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 상승에 따른 마진율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현대기아차의 올해 최대 포인트는 밸류업이라고 하는 어떤 플러스 알파 요소가 생기긴 했지만 어쨌든 핵심은 마진율이다.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마진율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이들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분기 실적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환율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가 여전히 양호한 마진율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고, 그 마진율이 흔들린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아마도 지금의 주가가 그렇게 비싸거나 한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또 다시 상단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로 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마진이 되겠습니다. 잘 지켜내는지 그 부분 실적 발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주가는 좀 불편한 상황이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PBR 아직 한 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밸류에 대한 부분 우리 그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목표 주가까지 해서 같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여전히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현대차의 실적을 작년과 비슷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저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이 올라가는 효과를 고려해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은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준비된 그림과는 좀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PB 관점에서든 PE 관점에서든 현재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마진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마진이 떨어지고 있다는 그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저는 이 종목의 그 최종 목표가를 PER 한 7배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PB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최근 PER이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그런 구간이니까. 그래서 실적이 안 바뀌면 30만 원 넘는 가격이 PER 7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실적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PER 7배가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말 그대로 배율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마진이다라고 강점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마진 조금 빠졌을 때 PER 7배를 생각해 보면 한 10% 정도 할인을 했을 때 한 25만 원, 26만 원 정도가 PER 7배 정도의 배수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그 정도로 설정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 정도의 목표가를 다시 바꾸려면 적어도 상반기에 마진율이 여전히 두 자릿수에 붙어있는 강한 마진을 보여줘야
가능한 상황이다. 근데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인건비나 올라가고 있는 프로모션비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흔들릴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고점이었던 한 26만 원 정도는 목표 주가 여전히 유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 다음 종목 한솔케미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좀 속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이유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바로 업황의 회복입니다. 네, 뭐 반도체 재료, 뭐 디스플레이 재료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럼 준비된 그림으로 빠르게 좀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디램 쪽에서 전체적인 추이를 보시면 자, DDR5도 올라가고 있지만 더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 중국의 수요로 인해서 구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DDR4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모바일 쪽에서 이렇고요. 다음 준비된 그림 볼까요? 자,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이건 모바일 상황인 거고 서버 디램 쪽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쪽의 수요가 늘어가면서 eMMC 같은 경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PC 쪽은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중국이 쓸어가고 있는 레거시 반도체 쪽의 마진율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이것이 중국 쪽의 모바일 확대, 그다음에 중국 쪽의 IT 제품의 신제품 런칭 이런 것들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연말에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분쟁 가능성으로 인해서 중국이 미리 반도체를 확보하고 있는 이러한 양상 자체가 반도체 시황을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그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반도체 가동률이 올라가면 가장 먼저 실적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은 누가 뭐래도 재료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업황에 대해서 체크해봤으니까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 측면 체크해볼게요. 네, 이 종목이 뭘 만들고 있는지를 검증해 보면 뭐 답이 나와 있다라는 건데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확인해 보시면 꾸준하게 이제 매출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정점 찍고 좀 정체되는 양상으로 간 핵심 포인트가 반도체 가동률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동률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보다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특수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전자 소재 쪽 같은 뭐 QD 소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일정 부분 회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TV는 정체된다고 하더라도 뭐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서 OLED 채택률이나 이런 것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모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추이에 놓여 있고 주가는 이것을 이미 선반영 중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선반영해서 이제 3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동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의 밸류 회복 국면인가요? 네, 일단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회복되는 국면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공격적으로 예전에 기록했던 뭐 30배, 25배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그렇게 가려면 좀 더 매출 성장도 빠르게 나타나야 된다. 근데 지금 가동률의 상향만으로 과연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이 빠르게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판단이고 그다음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이것을 일부 선반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뭐 증권사에서 잡고 있는 것처럼 그런 공격적인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조금 낮춰 잡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20배 정도 내외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이것도 한 20만 원 중반대 정도의 가격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솔브레인, 원유QNC, 네.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익 회복 관점을 저는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이 봐야 되는 종목들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한솔케미칼은 목표 주가 20만 원 중반, 25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잠금 해제 종목들 하나씩 풀어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